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에 결혼을 했지만 오래 가지 못하고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여자입니다. 제가 늦은 나이에 남편과 결혼을 결심했던 이유는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자신의 일에 언제나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 그 사람을 선택했던 건데, 연애할 때와 결혼 생활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 남편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이 부족했었어요. 예전에 시부모께서 사업을 하시다가 망하셨는데 상당히 많은 빚이 생겨서 남편도 그 빚을 갚기 위해 가족을 도와야만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는 것보다 가족을 위해 살아왔던 거였죠. 그 사실을 결혼 얘기가 나오면서 알게 됐지만 제가 집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그렇게 양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 결혼식까지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신혼여행 다녀온 뒤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모가 전화를 하셔선 할 말이 있다며 저녁에 잠깐 얼굴을 보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퇴근 후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죠. 시모는 상다리가 휘어질 만큼 상당히 많은 음식들을 준비해 주셨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시댁 식구들과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시모가 왜 저를 보자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고 시댁 집안과 같이 합치자는 말을 갑자기 꺼내셨어요. 내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해서 많이 당황스러웠니? 그런데 보다시피 우리 집 좀 봐봐라. 너무 낡아 빠져서 살짝만 툭 쳐도 무너질 것처럼 너무 오래됐잖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집이 둘이 살기에는 좋겠지만 아파트가 그 정도 시세면 차라리 처분하고 살짝 외곽 쪽으로 나와서 전원주택을 짓는 게 어떻겠니? 그럼 너희도 새 집이고 우리도 새 집에서 같이 살 수 있으니까 여러모로 좋은 점이 많을 것 같은데, 그리고 아파트 생활하는 것보다 전원주택 생활하는 게 건강에도 좋고 층간소음으로 이웃 간 트러블도 없어서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잖아. 같이 생활하면 시애미가 매 끼니마다 밥도 챙겨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니? 너희들 방해되지 않도록 출근하면 내가 그때 집안 청소까지 싹 다 해주고 서로 필요한 부분들 챙겨주면서 같이 생활하면 이보다 더 좋은 가족이 어디 있겠니? 제가 그쪽으론 아직까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회사랑 가까워서 선택한 건데, 외곽 지역으로 빠지면 출퇴근 시간에도 차질이 생길 수도 있어서 고민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했으니 이 사람이랑 대화 좀 해보고 결정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 그렇게 해라. 웬만하면 최대한 좋은 방향 쪽으로 결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 며느리 네가 후회할 일은 없을 거다. 우리 집이 얼마 되진 않지만 처분하고 보태줄 테니까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봐라. 하루 이틀 얼굴 볼 사이도 아니고 앞으로는 평생을 함께 해야 되는데 서로 얼굴 붉힐 필요 없잖아. 좋게 해결 보도록 하자. 예상하지 못한 시모의 말에 저는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갑자기 저희 부부가 살고 있던 집을 처분하고 전원주택 생활을 같이 하자는 시모가 저에게 많은 부담을 안겨 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대충 둘러댄 뒤 다시 집으로 돌아오긴 했는데, 시모는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신 듯 보였어요. 제가 힘들 것 같다고 얘기하면 시댁 생활이 힘들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쉽게 거절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저에게 불이익이 생길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할지 남편과 의논을 하게 되었죠. 전원주택 생활하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서로 가깝게 지내면
도움도 주고 받을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이득되는 부분이 많을 거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솔직히 당신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에 좀 놀라기는 했었어. 나는 당신이 우리 엄마 말을 듣고 바로 결정할 줄 알았거든. 그런데 고민을 한다는 건 우리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게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게 아니면 왜 고민을 하는 건데? 하루 이틀 얼굴 볼 사이도 아닌데 이참에 우리 집 처분하고 동네 조용한 곳에서 전원주택 생활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할걸? 나도 부모님이랑 함께 지내다가 당신이랑 아파트 생활하면서 느낀 건데 나는 아파트보단 전원주택이 훨씬 좋은 것 같아. 아파트는 무슨 닭장도 아니고 우리 안에 갇혀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 이 아파트 시세가 10억 정도라고 했으니까 외곽 쪽에 전원주택 짓고 살기에는 충분한 자금이 되잖아. 당신이 부담스럽다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함께 지내면 이득이 더 많을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고 시부모님이랑 전원주택 생활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잖아. 내가 그렇게 하길 원하는 거고. 남편도 시부모님과 같이 전원주택 생활을 하고 싶다면서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고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짓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었어요. 저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지만 남편까지 원하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죠. 이 사실을 저 혼자 결정할 수 없을 것 같아 부모님께 제 상황을 설명해 드렸고 한참 동안 대화한 끝에 저희 부모님은 제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마음이 편한 쪽으로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고 저를 딸처럼 아껴주시고 사소한 거라도 관심을 가져주시는 시부모님의 행동들에 고마움이 컸던 저는 큰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댁 집안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내리게 된 선택이 옳았길 바라면서 살던 집을 정리하고 전원주택 생활을 하려고 준비를 하게 되었죠. 시부모님께서는 잘한 결정이었다고 저에게 좋은 말을 아끼지 않으셨고 지금의 선택이 후회가 되지 않길 간절히 바랬었는데 전원주택이 모두 지어지고 난 이후 제가 상상했던 그런 생활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 점점 기분이 안 좋아졌고 시부모님과 남편의 행동에 대해 불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모였을 때 제가 가진 고민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시부모님과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고 시모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 다르다고 결국 저에게 상처를 주셨어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충분히 알아들었다. 그런데 어떻게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챙겨줄 수가 있겠니? 나도 사람이다. 살다 보면 몸이 피곤하고 힘들 때도 있으니까 잠깐 쉬고 싶었던 건데 이런 걸로 불만을 가지면 되겠니? 나도 너랑 약속한 거 당연히 지키고 싶지. 그런데 내가 나이가 몇이니? 그때 모든 걸 다 해줄 것처럼 쉽게 설명했지만 집안이라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 오히려 나는 네가 너무 야속하게 느껴진다. 저녁밥 안 차려준 게 그렇게 서운했어? 집안일 안 해줬다고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어야 속이 편하니? 내일은 네가 원하는 대로 아침밥도 해주고 집안 청소도 해줄 테니까 이제 그만 말해라. 약속을 지켜야 속이 편하지? 어머님, 그게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제가 언제 집안일로 불만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집 해드렸는데 삼시세끼 안 해줬다고 한마디 꺼낸 적도 없었잖아요. 제가 원하는 건 저희 집에 들어오실 때 연락 한 통이라도 주시던가 초인종 한 번만 누르셔도 되는 건데
바로 앞 건물이라고 아무 때나 비밀번호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저도 많이 당황스러워요. 서로의 사생활은 지켜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새벽 6시에 출근하는데 어머님이 새벽 3시나 4시에 들어오셔서 냉장고 뒤지시거나 갑자기 방문을 활짝 여셔서 저를 깨우시는데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서요. 급한 일 아니면 늦은 시간에는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를 딸처럼 생각하고 편해서 그런 건데 그게 뭐 얼마나 신경 쓰인다고 사람 불편하게 만드니? 막상 필요한 게 있으니까 물어본 것 뿐인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과 부딪히게 되니 많이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살던 아파트를 처분해서 시부모님이 사시던 집 처분한 돈과 합쳐서 전원주택 2채를 지었는데 아무래도 한 채를 짓는 것보다 2채를 짓다 보니 평수는 좀 작아졌지만 그래도 둘이 살기엔 좋았고 시부모님도 만족하셔서 저도 기분 좋게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들에 당황스러웠었죠. 저는 모두의 행복을 위해 결정한 일이었는데 저만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서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들더군요. 출근 시간이 1시간 정도 빨라지면서 저도 일찍 잠자리에 들 수밖에 없었는데 새벽 3시가 넘어가는 시간에 안방문을 활짝 열면서 저를 깨우시는 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런 일들이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다 보니 제 신체 리듬도 완전히 깨지게 되었죠. 급한 일도 아니고 사소한 걸로 저를 깨우셔서 한번 잠이 깨면 날이 밝을 때까지 잠이 오지 않아 제 신경도 점점 예민해졌고 이런 문제로 남편에게 불만을 털어놨는데 별일 아니라는 듯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시모만 그러는 것도 아니고 시부도 새벽에 들어오셔서 냉장고를 뒤지시거나 안방문을 두드리시면서 남편을 깨워 새벽에 술 한잔 하자고 저희 입장은 아예 생각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만이 안 쌓일 수 없었고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일들 때문에 답답하기만 했었어요. 당신이 이런 문제는 확실하게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당신은 괜찮다고 하지만 내가 힘들다고 하잖아. 요즘 잠 한숨 잘 수가 없고 시부모님께서 언제 또 집에 들어오실지 몰라 매일 불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고. 비밀번호를 바꾸면 가족끼리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화부터 내시는데 내가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야? 그냥 신경 쓰지 말라는 말로 마무리 지으면 끝나는 거야? 내가 전원주택 생활을 결정한 건 단순히 시부모님과 가까워지고 앞으로 당신이랑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큰 결정을 했던 건데 요즘 들어 내가 내린 결정이 틀렸다는 걸 느끼고 있고 계속 후회를 하고 있다고. 우리 부모님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야? 당신이 좀 예민한 거 아니야? 나를 봐봐.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있잖아. 아예 신경을 끄면 되잖아. 우리 부모님이 집에 들어오든 말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면 안 돼? 당신이 아직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지. 나 봐봐. 아무렇지도 않잖아. 당신이랑 내가 같아? 아무리 가족처럼 생각하라고 하지만 그래도 나는 며느리고 시부모님의 행동 하나하나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고.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다면 나는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아. 전원주택에서 생활하기 전에 내가 제일 고민했던 걸 당신도 알고 있었으면서 어떻게 나에 대한 배려는 조금도 없는 건데? 삼시세끼 밥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집안 청소를 시어머니께 부탁한 적 단 한 번도 없었잖아. 하루 일과가 끝이 나고 집에서 쉴 때만큼은 배려를 좀 해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됐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 당신이 자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이 예고도 없이 안방문을 활짝 열어서 당신을 깨우면 기분이 좋겠어? 다음날 새벽같이 회사에 출근해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 때문에 잠 다 깨버려서 그대로 회사에 출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봐. 당신 기분은 어떨 것 같은데? 왜 말이 없어? 막상 입장을 바꿔놓고 보니까 할 말이 없어지니? 서로 지킬 것만 지켜주면 얼굴 붉힐 일도 없는데 왜 상황을 이렇게 만드시는지 모르겠어. 나를 전혀 이해해주지 않고 있잖아. 이게 배려인 거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당신이 이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 남편은 얼굴에 불만이 가득했어요. 저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있는 남편의 모습에 저 또한 실망을 하고 말았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해서 시부모님의 예상치 못한 행동들이 제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다 보니 저도 모르게 점점 예민해지더군요. 더욱더 감정이 안 좋아지게 될까봐 최대한 빨리 모든 상황을 해결하고 싶었는데 저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크게 화를 내시는 시부모님의 모습들이 저를 더욱더 서운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잠자리가 불편했는지 저도 모르게 눈이 떠졌길래 목이 말라 주방으로 나왔는데 제 드레스룸이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분명히 잠자리에 들기 전에 집안 전체를 소등했었는데 드레스룸에 불이 켜져 있어서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는데 누군가 드레스룸 안에 들어갔는지 인기척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본 순간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보고 말았습니다. 시모가 제 옷들 중에서 비싸 보이는 것들만 쇼핑백에 넣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제 옷을 쇼핑백에 넣으시고 계세요? 잠깐만 나와보세요. 가방까지 넣으셨네요? 지금 몇 시인 줄 아세요? 새벽 4시예요. 제 물건을 허락도 없이 건드시면 어떡해요? 이건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저 지금 정말 많이 참고 있었는데 이번만큼은 그냥 못 넘어가겠어요. 아니, 어차피 돈도 많이 벌면서 이 정도는 가져가도 되잖아. 다 명품이니까 싸게 좀 팔면 사람들이 금방 사갈 텐데 이걸로 용돈 좀 벌면 안 되는 거니? 넉넉하게 드리잖아요. 그 사람이랑 제가 버는 돈으로 아버님, 어머님 용돈 챙겨드리는 게 부족하신 거예요? 저도 이제 도저히 못 참겠어요. 당장 제 집에서 나가주세요. 여보, 저기 베란다에서 좋은 물건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거 꽤 비싼 게 팔릴 것 같지 않아? 골프채들도 명품인가 봐. 내가 봤을 때 몇백은 좋게 넘겠어. 아버님도 계셨어요? 정말 다들 왜 그러시는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면 같이 살 수 없다고요. 더는 안 되겠네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저는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남편을 흔들어 깨웠어요. 시부모님께서는 이미 제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한 차례 비싼 물건들을 밖으로 옮긴 상태였습니다. 시댁 집안이 많이 부족하다는 건 알지만 용돈도 부족하지 않게 넉넉하게 드리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 쓰셨는지 해선 안 될 짓을 저지르셨고 좀 전의 상황에 대해 남편한테 전부 설명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와는 다르게 남편은 오히려 시부모님을 두둔하면서 제가 잘못했다는 어이없는 말을 늘어 놓았어요. 사람 착해 보이는 거 하나 보고 경제적으로 부족한 집안이라도
결혼을 선택했던 건데, 그날 처음으로 남편과의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금 뭐라고 그랬어? 이게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거야? 집에 조용히 들어오셔서 내 물건들을 함부로 가지고 가셨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걸 보고도 별일 아니라고 할 수가 있어?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 거야? 남의 물건을 훔쳐간 거나 다름없다고.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이건 아니잖아. 글쎄, 나는 우리 부모님이 물건을 훔쳤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용돈이 부족하신데 돈을 더 달라고 하기에도 미안하시니까 나름 방법을 찾으신 거잖아. 두 분께서 한 달 생활하시는 돈이 많이 부족하세요? 용돈 좀 올려드리면 앞으로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해결해 드릴 테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역시 내 아들이 눈치 하나는 빠르다니까. 한 달 생활하는 용돈이 둘이 합쳐 200만 원밖에 안 돼서 여기저기 여행 다니고 생활비 쓰고 모임 다니다 보면 딱 보름 안에 다 써버리더라. 계산해 보니까 넉넉하게는 아니더라도 한 달 용돈이 400 정도면 딱 괜찮을 것 같은데, 이번에 내가 아는 지인들이 부부 동반으로 울릉도 여행 좀 가자고 하는데 너희들한테 용돈 좀 달라고 얘기하기도 그래서 며느리 옷이랑 가방 중에 명품들만 골라서 싸게 처분하려고 했지. 그런데 며느리 너는 우리 마음도 모르고 어떻게 나를 도둑 취급할 수가 있니? 이참에 새로운 옷으로 채워 넣으면 되는 건데 이 새벽에 난리를 쳐야겠어?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지나갔다가 나중에 좋게 대화로 풀어나가면 되는 거지. 굳이 내 아들 앞에서 범죄자 취급을 해서 나한테 상처를 줘야 되겠니? 더러워서 안 가져갈 거고 내가 미안하다. 잘못한 것도 없는 제가 오히려 조금의 인정도 없는 며느리가 되어버렸고, 남편과 시부모님은 저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집으로 돌아가시자 남편이 처음으로 저에게 목소리를 높여 화를 냈어요. 처음 본 모습에 당황한 저는 할 말을 잃었고 결국 서운함에 눈물이 흐르고 말았지만 남편은 저를 위로해주지 않았죠. 눈물 흘리면 그걸로 끝이야? 당신이 어떤 상황인지 먼저 파악을 한 다음 해결하면 되는 건데 우리 부모님을 도둑으로 몰아가? 정말 그렇게 안 봤는데? 당신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내가 왜 당신을 선택했는지 몰라? 배려심 많고 나를 많이 이해해주고 사랑해줘서 함께 살기로 결정한 거잖아. 우리 부모님이 오죽했으면 당신 물건에 손을 대셨겠어? 울릉도에 가고 싶으신데 용돈은 다 떨어졌고 또 돈을 달라고 하기에는 눈치 보이고 미안하시니까 밤에 몰래 옷을 챙기신 거잖아.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마음이 전혀 아프지 않았어? 지금 나는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아프다고. 그 자리에서 용돈 드리겠다고 하면 좋게 끝날 일을 서로에게 안 좋은 감정만 만들어서 상처까지 남겼으니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거야? 당신이 우리 집안 돈 없다고 무시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그럼 시부모님 행동이 잘했다는 거야? 늦은 새벽에 집에 몰래 들어오셔서 허락도 없이 내 물건을 전부 털어가려 하시다가 나한테 걸린 건데 이게 그럼 잘하신 행동이냐고. 차라리 용돈을 달라고 하는 게 훨씬 낫지. 어떻게 이 상황에 당신은 내 편이 아닌 시부모님 편을 들어줄 수가 있어?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누가 잘못한 건지 얘기해봐. 그리고 내가 언제 당신 집안이 돈이 없다고 무시한 적 있어? 오히려 도와줬고 살던 집까지 처분하고 전원주택까지 지어드렸어. 세상 어디에 나 같은 여자가 있을 것 같아?
그만큼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린 거라고. 그런데 좀 전에 있었던 일들은 내 입장에서 말을 해줘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 오늘 일로 당신한테 너무 큰 실망을 해서 내 마음이 큰 상처로 남게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 볼 거야. 차라리 아파트에서 살았을 때가 나는 훨씬 좋았던 것 같아. 전원주택으로 옮기면 당신이랑 시부모님과의 관계가 훨씬 좋아질 줄 알았는데 그건 내 착각이었어. 당신도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 우리 관계가 앞으로 좋아질지 아니면 더 나빠질지 고민하고 나중에 다시 대화하자.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제 물건에 손을 댄 건 가족이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시부모는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셨어요. 그리고 남편도 제 편이 아닌 시부모님 편에 서서 저를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고 있었죠. 그날 이후 남편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의 미래가 머릿속에서 그려지지 않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이 많았습니다. 결국 잠 한숨 못 자고 날이 밝아 지친 몸으로 출근을 했어요. 제대로 된 컨디션이 아닌 상태로 일을 하다 보니 너무 힘이 들었고 겨우 하루 일과를 마친 뒤 퇴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전원주택 생활을 하기 전에는 퇴근하는 게 즐거웠는데 시부모님과 함께 생활하게 되면서부터 집으로 가는 기분이 좋지 않더군요. 또다시 안 좋은 일들이 펼쳐질 것 같아 걱정이 많았었죠.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가다 보니 어느새 집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집안에서 맛있는 음식 냄새가 풍겨왔어요. 그리고 주방에서는 남편과 시부모님이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밝은 얼굴로 반겨주시면서 자리에 앉으라고 의자를 빼주셨어요. 퇴근하고 오는 동안 제가 상상했던 건 또다시 남편과 얼굴을 붉히게 되는 장면들을 떠올렸는데 전혀 반대되는 장면이 연출이 돼서 많이 당황스러웠죠. 얼떨결에 자리에 앉았고 시모는 저에게 고생했다며 밥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숟가락으로 밥을 푸려고 하는 순간 믿을 수 없는 시모의 충격 행동에 저는 몸이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제 밥이 얼어있는 냉동밥인데 혹시 잘못 주신 거 아니에요? 숟가락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얼어 있어서요. 잘못 주신 거 맞는 거죠? 맞게 줬는데 입맛이 없니? 먹는 게 왜 이렇게 시원찮아? 다 너를 위해서 그런 거니? 주는 대로 먹어라. 요즘 네가 열이 많은 것 같아? 시원하게 먹으라고 냉동밥 해준 거다. 우리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며? 혈압 오르면 안 되니까 열 좀 식히게 냉동밥으로 먹어라. 그리고 이게 건강엔 더 좋대. 소화도 천천히 되니까 소식할 수 있잖아. 우리 집안이 부도가 났을 때는 밥이 먹기 힘들 정도로 형편이 어려워서 식당에서 일할 때 남은 밥 있으면 싸가지고 와서 냉동실에 쟁여놓고 먹었다. 그러니 너도 볼만 가지지 말고 주는 대로 먹거라. 어제 일 때문에 아직까지 열이 올라와 있을 텐데 시원한 걸 먹어주면 얼마나 몸에 좋겠니?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이랑 이 사람은 갓 지은 따뜻한 밥이고 저는 냉동밥인 거예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데요. 오늘 퇴근하고 집에 오는 동안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아요? 오늘만큼은 아무 일 없이 조용히 넘어갔으면 했다고요. 당신은 왜 그래? 우리 엄마가
다 생각해줘서 챙겨준 건데 정말 속 좁게 이럴 거야? 요즘 따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는 것 같아. 신경 써준 거잖아. 그래? 그럼 이 냉동밥 당신이 먹어. 나는 이런 대접 받고 싶지 않으니까. 어머님, 저한테 상당히 불만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적당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거든요. 최대한 감정 억누르고 있는 거고, 서로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서 노력하는데, 어머님이 계속 저를 건드리고 있잖아요. 너는 눈치가 없는 거니?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겠어? 어제 그 난리가 있었는데 전화 한 통 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 그리고 집에 들어왔으면 뭐부터 줘야 되는 거야? 어제 울릉도 가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신경 써서 음식 준비했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두둑하게 봉투를 챙겨줬어야지. 그냥 자리에 앉아서 따뜻한 밥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니? 내가 너를 외며느리로 받아들였는데 적지 않은 나이지만 그래도 가진 재산이 많고 능력도 있으니까 내 노후 보장이 될 것 같아 며느리로 받아들였는데 눈치 없이 상황을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만들어야 되겠어? 잠밥 먹고 싶지 않으면 그만 일어나라. 그러니까 용돈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 진작에 봉투 준비해서 찔러줬으면 좀 좋아.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가 시부모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니? 우리가 얼마나 서운하겠어?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지. 내 잘난 아들 너한테 줬는데 돌아오는 것도 없고 요즘 내가 너희들 이어준 거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 더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냉전 한 푼 없이 저에게 장가 보내놓고 꼴에 시부모라고 많은 걸 바라는 모습이 더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과는 평생 함께할 수 없다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 저는 남편한테 이혼을 통보했죠. 제 말에 시부모님께서 난리를 쳤지만 이미 제 마음은 완전히 접혀버렸고 저는 이런 대우 받아가면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명의로 되어 있던 2채의 전원주택을 즉각 헐값에 팔아 넘겨 버렸고 시부모께선 자신들의 돈도 들어갔는데 동의 없이 처분했다고 난리를 치기 시작하셨죠. 남편은 제가 생각 없이 행동하고 있는 거라며 오히려 더 크게 화를 내길래 저도 남편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고 있는데 시부모님이 자신들의 돈을 달라며 저에게 달려들었고 심각한 상황에서 남편은 말리지도 않길래 더는 최대한 좋게 넘어가려 했던 거 억누르고 있던 제 감정을 터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저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시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남편의 뺨에 수차례 손을 올렸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님은 뭐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는 순간 제가 CCTV에 찍혀 있던 시부모님과 남편의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전원주택 특성상 범죄가 자주 일어난다는 말에 집안 곳곳에 CCTV를 설치했는데 남편과 시부모님이 제 드레스룸에 들어가서 금품들을 훔친 행동이 포착이 되었죠. 남편과 시부모님은 발뺌했지만 결국 경찰서에 연행이 된 이후 자신들의 짓을 자백했어요. 모든 게 바닥이었던 사람들은 욕심만 앞서서는 제가 가진 모든 걸 가져가려 했었고 결국 저는 그 사람들에게 위자료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저는 현재 이혼을 하게 됐지만
시부모님의 행동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경찰서에서 조사받기론 본인들이 워낙 없이 살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금품들이 너무 화려하고 고가이다 보니 제어가 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시부모와 남편은 남의 집에 들어가서 금품을 훔친 범죄로 몇 번 조사를 받은 과거 범죄 이력까지 있었습니다. 더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지만 제가 사랑했던 사람의 몰랐던 부분들이 밝혀지면서 또 다른 모습이 있었다는 거에 현재 많은 충격을 받은 상태예요. 부모님께서는 큰 사고가 없었던 게 다행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리고 계십니다. 안 좋은 일이 지나갔으니 앞으로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어요. 세상에는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